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불만족과 주변의 냉소적인 시선이야말로 부자가 되기 직전의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세상 모든 큰 변화에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기 전 피로감과 두통이 찾아오고, 연인 관계가 시작되기 전 설렘이 있으며, 자산 가격이 폭등하기 전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를 이루기 전에 반드시 겪게 되는 특별한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세계 최고의 성공 멘토이자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제로 증명한 밥 프록터의 통찰을 바탕으로 부자가 될 사람들 중 90%가 겪는 세 가지 결정적인 현상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현상들을 당신이 지금 겪고 있다면 축하합니다. 부자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겪고 있지 않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이 현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챕터 1.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한 가지. 부자가 될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놀랍게도 자기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탓이란 자기 파괴나 자책이 아닙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그 원인과 해결책을 다른 사람, 상황, 운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자기 자신뿐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순간부터 불어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함께 사는 가족과도 사소한 습관 하나 맞추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물며 생판 모르는 남이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운, 거시적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썩었다고 투덜대거나 투자 실패를 금리 인상 탓으로 돌려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는 여전히 그대로이고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당신 탓은 아닙니다. 직장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당신을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도 그 상황에 대처하는 당신의 태도만큼은 오롯이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며 괜히 스트레스 받고 하루를 망칠 수도 있고, 반대로 저런 빌런이 등장했다는 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자존감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는 수용소에서조차 인간은 태도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겪는 일상적 어려움은 어떻겠습니까? 부자들은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상황을 주도하고 극복합니다. 그 유일한 비결은 바로 책임지기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것은 내가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상황 탓, 타인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만 다니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인생의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당히 삶의 풍파에 맞서고 있습니까? 변명하지 않고 자기 탓을 하며 책임감을 감당하려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부자가 될 가장 큰 징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투자에 실패했다면 시장 탓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공부를 덜 했거나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다음번에는 더 공부하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해서 밀렸다면 상사나 동료 탓을 하지 마십시오. 내 업무 능력이 부족했는지, 인간관계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회사에서 원하는 가치를 제대로 창출하지 못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래야 다음 기회에는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해결책도 자신에게서 찾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것입니다. 남 탓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기분도 덜 상하니까요. 하지만 이 불편함을 견디고 자기 탓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상황의 피해자에서 인생의 주인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끝에 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챕터 2.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부자가 된다. 부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남들의 비웃음을 산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남들이 비웃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주변에서 그게 되겠냐, 현실 감각이 없다며 손가락질할 정도로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결국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며 계산기를 두드린 사람들이 아니라 말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도전한 사람들입니다. 한 영어 강사가 매일 출근하기 전 부모님께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 영어 강사 출근합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놈의 최고는 맨날 질리지도 않냐며 타박했습니다. 세상에 뛰어난 강사가 얼마나 많은데 작은 동네 학원 강사가 저러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이 강사는 현재 3천억대 자산가가 된 존샘 현승원 대표입니다. 일도 없고 배고픈 한 청년 배우가 자신에게 $10,000,000짜리 수표를 쓴 다음 지갑에 넣고 3년 안에 $10,000,000를 번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표작 하나 없고 당장 밥 먹을 돈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꿈 깨라고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 배우는 3년 뒤 배트맨 포에버 출연료로 정확히 $10,000,000를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짐 캐리입니다. 부자들은 이처럼 남들이 비웃든 말든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현실로 만들어갑니다. 이들은 별 생각 없이 혹은 원래 긍정적이라서 무리한 목표를 세웠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전형적인 부자를 만드는 사고방식입니다. 밥 프록터는 욕망하는 상태로부터 생각하는 것은 창조적인 삶이며 결과로부터 생각하는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어떤 가능성도 보지 못하고 굴레에 갇힌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챕터 3. 거꾸로 생각하라. 현실이 아닌 꿈에서 시작하라. 거꾸로 생각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출발해 현실적이고 가능해 보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룬 모습을 먼저 상상하고 거꾸로 어떻게 해야 저 꿈을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현실을 기준으로 어떤 일이 가능할까를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억 부자가 되려고 생각하면 당연히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답 없다고 현실적으로만 살면 평생 100억은커녕 10억도 못 모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100억 부자다. 100억을 모으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소득을 늘릴 방안을 찾아 시드머니를 모은 다음 연평균 몇 % 수익률로 투자하면 몇 년 뒤에는 100억이 되겠구나 하는 계획이 세워집니다. 여전히 100억이라는 목표는 멀지만 시드머니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수익률은 몇 %여야 하고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 등 눈에 보이고 구체적인 중간 지점이 생기니까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투자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안에 100억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현재 저축이 1천만 원 있고 월급에서 매달 200만 원씩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연평균 20% 수익률을 낸다고 가정할 때 약 15년이면 100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목표라면 월 투자금을 400만 원으로 늘리거나 수익률을 25%로 높이거나 부업으로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익률 20%는 어떻게 만들까요? 주식 투자를 한다면 가치 투자 방식으로 저평가된 우량주를 발굴하거나 성장주에 분산 투자하거나 배당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경매나 공매를 통해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거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미리 선점하거나 수익형 부동산으로 임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면 온라인 커머스나 구독 모델로 확장성 있는 비즈니스를 구축하거나 프랜차이즈로 다점포를 운영하거나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 자동화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계획이 100억이라는 목표를 먼저 세웠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다면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꿈은 원래 이룰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꿈인 것입니다. 보도 셰퍼는 삶의 목표를 맞추면 유리병 속 호박처럼 되고 목표의 삶을 맞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1달러를 열망하면 삶은 정확히 1달러만 준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현실의 꿈을 맞추지 않습니다. 꿈의 현실을 맞춥니다.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남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때 어떻게 해야 꿈을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실천합니다. 무리한 목표가 있습니까? 그 목표를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읽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선언해 보십시오.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꿈을 이루는 동안 그들은 계속 키보드나 두드리면 됩니다. 논리를 버리고 무리한 목표를 세워 도전하기 시작할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56명의 구독자로 시작해서 1년 만에 1만 명을 달성하겠다고 다짐한 사람이 실제로 18,157명을 달성한 것처럼 말입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거꾸로 생각해야 더 노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목표를 선언한다는 것은 부자가 될 확실한 전조 증상입니다. 챕터 4. 감사하되 만족하지 말라. 소득의 주도권을 되찾아라. 부자가 되기 전 겪는 마지막 현상은 불만족입니다. 부자들은 모두 자신이 벌던 돈에 불만족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한 사람들입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와 만족은 다른 것입니다. 내 능력을 인정해서 채용해주고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해주는 직장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나를 찾아주는 고객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주는 대로 닥치고 받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감사하면서도 얼마든지 더 많은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을 어차피 현실 안 바뀌니 닥치고 만족하라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자들은 이 불만족에 도전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만족이란 단순히 소득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벌 돈을 누가 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벌 것인지 다른 사람이 결정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결정하게 내버려 두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거기서 빠져나와 자신의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남이 정해준 만큼 돈을 법니다. 내가 얼마나 큰 가치를 창출하는지에 관계없이 회사가 세상이 정해준 만큼만 받습니다. 회사에 10억짜리 사업을 따와도 많이 받아봤자 성과급 1,000만 원 더 받고 끝입니다. 남이 내 소득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들은 스스로 소득을 결정하려 합니다.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부업을 해서 원하는 만큼 돈을 벌려 합니다. 노력하는 만큼 온전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일로 부자가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하고 당장 퇴사하면 안 됩니다. 월급이라는 안정된 파이프라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는 늘 오버랩 구간이 있습니다. 일과 투자를 병행하면서 직장인 투자자 단계를 먼저 밟고 투자로 월급 이상 벌 수 있는 구간이 되면 전업 투자자로 전환하고 전업 투자로 안정된 기반을 갖춘 후에 사업을 병행하며 사업가이자 투자자로 변신해야 합니다. 챕터 5. 부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요? 먼저 현재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투자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주식이라면 재무제표 읽는 법, 산업 분석하는 법,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부동산이라면 입지 분석, 시세 조사, 대출 구조 설계, 세금 계산 등을 공부하십시오. 매달 월급의 30% 이상을 투자금으로 모으십시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해서 실전 경험을 쌓으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소액일 때 실패하며 배우는 것이 나중에 큰 돈으로 실패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투자로 월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게 되면 부업을 시작하십시오. 온라인 강의를 만들거나, 전자책을 쓰거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블로그로 애드센스 수익을 만들거나, 재능 판매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쿠팡 파트너스나 애드포스트 같은 제휴 마케팅을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수익이 발생하는 자동화된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을 파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나 시스템을 파는 것입니다. 투자 수익과 부업 수익을 합쳐서 월급의 50% 이상 벌 수 있게 되면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프리랜서로 전환하십시오. 그리고 투자와 부업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십시오. 복리의 마법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투자 수익과 부업 수익이 월급을 넘어서는 순간 완전히 독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시간의 제약 없이 더 큰 프로젝트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로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만들었다면 그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사업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배당 수익이 월 500만 원 이상 나온다면 위험 부담 없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로 자동화된 수익이 월 1천만 원 이상 나온다면 그 자금을 재투자해서 더 큰 규모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점점 남이 결정하는 소득 비중을 줄이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소득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이 부자로 가는 길입니다. 남이 내 소득을 결정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아무리 부정해도 돈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남이 결정하게 두실 것입니까? 부자들은 모두 남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불만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된 노력으로 내가 소득을 결정하는 구조를 완성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소득이 불만족스럽습니까? 내 급여는 내가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바로 그 감정이 부자가 되는 길의 시작점입니다. 돈에 관한 전설적인 가르침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자 되는 비결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니 부자들이 부자 되기 전 보였던 생각과 행동을 내가 하고 있다면 나도 부자가 될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탓을 하십시오. 부자는 남 탓, 상황 탓하며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뿐입니다. 부자는 상황에 이끌려 다니지 않고 상황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비웃음을 살 정도로 무리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시궁창 같은 현실에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봤자 결과는 시궁창일 뿐입니다. 목표를 먼저 세우고 거꾸로 어떻게 목표를 이룰지를 고민하고 실천하십시오. 남이 내 수입을 결정하게 놔두지 마십시오. 내가 창출하는 가치만큼 내가 직접 내 소득을 결정할 수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대표되는 부자를 만드는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십시오.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꿔 부와 성공을 가져다줄 좋은 마인드와 방법을 익히십시오. 잠재의식에 담긴 부와 성공의 에너지를 깨워 인생을 바꾸십시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불만족, 주변의 비웃음,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바로 부자가 되기 직전의 신호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 현상을 겪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남 탓을 하는 것이 편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안전하며 주어진 월급에 만족하는 것이 덜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불편함을 선택했고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으며 고통스러운 성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자로 가는 확실한 길입니다. 밥 프록터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릅니다. 그저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하거나 사회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사회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표만을 바라보며 전진합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당신의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마도 손에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대부분은 당신이 실패하기를 기다리거나 현실적으로 살라고 충고하거나 괜한 욕심 부린다고 타박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도, 석가모니도, 소크라테스도 동시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샀습니다. 위대한 발명가들도, 성공한 기업가들도 처음에는 모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버튼도 없는 전화기가 팔릴 리 없다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온라인 서점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비전을 믿었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비웃음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비웃음이 많을수록 당신의 목표가 충분히 크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도 비웃지 않는 목표라면 그것은 너무 작은 목표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다 끌어내지 못하는 목표입니다. 비웃음을 받는다는 것은 당신이 평범함을 거부하고 비범함을 선택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의 투자 원칙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워런 버핏은 두 가지 원칙만 지킵니다. 첫째, 돈을 잃지 마라. 둘째,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한 기술적 분석도, 화려한 투자 기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원금을 지키면서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원금을 지키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분산입니다. 절대 한 곳에 모든 돈을 넣지 마십시오. 주식에 투자한다면 최소 10개 이상의 종목에 분산하십시오.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여러 지역, 여러 유형의 부동산에 분산하십시오.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면 포트폴리오의 5% 이하만 투자하십시오. 분산은 수익률을 낮출 수 있지만 파산 위험을 제거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한 방에 대박 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살아남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해하는 것에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버핏이 기술주를 오랫동안 사지 않았던 이유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애플을 이해하게 되자 대규모로 투자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좋다고 해서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덥석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 상품이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손실이 나는지를 완벽히 이해한 후에 투자하십시오. 세 번째 원칙은 시간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해집니다. 연 10% 수익률로 1천만 원을 투자하면 10년 후 2,600만 원이 됩니다. 20년 후에는 6,700만 원이 됩니다. 30년 후에는 1억 7천만 원이 됩니다. 같은 수익률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폭이 커집니다. 이것이 복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음 달이 아니라 이번 달에 시작하십시오. 네 번째 원칙은 감정을 배제하라는 것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비싼 가격에 사고, 주가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싸게 팝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부자들은 반대로 합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고, 주가가 올랐을 때 팝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럽게,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라는 버핏의 말을 실천합니다. 감정을 배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목표가 대비 30% 떨어지면 무조건 추가 매수하고 30% 오르면 무조건 일부 매도하는 규칙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규칙을 지킵니다. 뉴스가 좋든 나쁘든 전문가가 뭐라고 하든 오직 규칙만 따릅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현금 흐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시세 차익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입니다. 배당주에 투자하면 분기마다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매달 월세가 들어옵니다. 채권에 투자하면 정기적으로 이자가 들어옵니다. 이런 현금 흐름이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경제적 자유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현금 흐름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심리적 안정입니다. 시세가 오르락내리락 해도 정기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면 마음이 편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현금 흐름을 다시 투자하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배당금으로 추가 주식을 사고, 월세로 추가 부동산을 사고, 이자로 추가 채권을 삽니다. 이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은 돈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적은 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6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대출을 2억 4천만 원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를 월 100만 원에 임대하면 연 1,200만 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합니다. 대출 이자가 연 4%라면 연 960만 원입니다. 차액 240만 원이 순수익입니다. 여기에 집값이 오르면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5년 후 집값이 3억 6천만 원이 되면 6천만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합니다. 내가 투자한 6천만 원으로 5년간 1,200만 원의 임대 수익과 6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입니다. 총 7,200만 원의 수익으로 수익률이 120%입니다. 연평균 24%의 수익률입니다. 이것이 레버리지의 힘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 있고, 공실이 생기면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중요합니다. 직장이 많고, 학군이 좋고, 교통이 편리한 곳은 공실 위험이 낮고 집값도 안정적입니다. 처음 투자할 때는 이런 안정적인 지역에 투자하십시오. 경험이 쌓이면 재개발이나 신도시 같은 고수익 고위험 지역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세보다 2030% 싸게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 공부를 하고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찾고 현장 답사를 하고 권리 분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배우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경매 관련 강의를 듣거나 경매 카페에서 정보를 얻거나 경매 전문가와 동행해서 실전 경험을 쌓으십시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기 매매로 큰 돈을 벌려고 합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단기 매매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은 5%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수수료와 세금으로 손해를 봅니다. 부자들은 단기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합니다. 워런 버핏은 코카콜라를 30년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배당금만 수백억 원을 받았고 주가도 몇 배 올랐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해하기 쉬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을 찾으십시오. 무엇을 팔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둘째, 경쟁 우위가 있는 기업을 찾으십시오. 브랜드 파워가 강하거나 특허가 있거나 네트워크 효과가 있거나 원가 우위가 있는 기업입니다. 셋째, 재무가 건전한 기업을 찾으십시오. 부채가 적고 현금 흐름이 좋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넷째, 경영진이 우수한 기업을 찾으십시오. 주주를 위해 일하고 장기적인 비전이 있고 윤리적인 경영진입니다. 이런 기업을 찾았다면 적정 가격에 사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비싸게 사면 손해를 봅니다. 적정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을 보거나 주가 순자산 비율을 보거나 현금 흐름 할인 모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 5년간 평균 주가와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현재 주가가 평균보다 낮으면 싸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고 나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실적을 따라갑니다. 좋은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도 따라서 오릅니다. 5년, 10년,
20년을 보유할 각오로 투자하십시오. 그 사이 배당금을 받아서 생활비로 쓰거나 재투자하십시오. 이것이 부자들의 주식 투자 방법입니다. 사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연 2030% 수익률이 한계입니다. 하지만 사업은 다릅니다. 잘 되면 수익률이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큽니다. 10개 사업 중 9개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한 개가 대박나면 모든 것을 만회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투자로 안정적인 기반을 만든 후 사업에 도전합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 할까요? 자신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겹치는 지점을 찾으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사업 아이템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잘하고 좋아한다면 맛집을 창업하거나 밀키트를 판매하거나 요리 클래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를 잘한다면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전자책을 쓰거나 콘텐츠 마케팅 대행사를 차릴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잘한다면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템플릿을 판매하거나 디자인 에이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작해서 시장 반응을 보십시오. 잘 되면 확장하고 안 되면 빨리 접고 다른 것을 시도하십시오. 린 스타트업 방식입니다. 완벽한 상품을 만들려고 6개월을 쓰지 말고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들어서 1개월 만에 출시하십시오. 고객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하십시오. 이렇게 빠르게 반복하면서 시장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십시오. 온라인 사업이 특히 좋습니다. 초기 투자가 적고 확장성이 크고 자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광고 수익을 내거나 블로그를 운영해서 제휴 마케팅 수익을 내거나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수익이 발생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여행하는 동안에도, 아프게 누워있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불로소득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처음 6개월, 1년은 수익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어도 조회수가 몇십 개에 불과할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 시기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될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만듭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만듭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섭니다. 조회수가 급증하고 구독자가 늘어나고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것이 복리의 마법입니다. 세금도 중요합니다. 부자들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최소화합니다.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세금의 종류는 많지만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나 법인을 만들면 사업 관련 지출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 공제를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나 상속을 계획적으로 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십시오. 몇십만 원의 상담 비용으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합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건강도 투자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부자들은 건강에 투자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히 잡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기 검진을 받고 예방의학에 신경 씁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돈을 버는 능력도 돈을 즐기는 능력도 사라집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매일 30분씩 운동하십시오. 물을 많이 마시십시오.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십시오. 인간관계도 투자입니다. 부자들은 좋은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긍정적이고 성장지향적이고 서로 도와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부정적이고 불평만 하고
끌어내리려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둡니다.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의 평균이 당신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멘토를 찾으십시오.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이미 간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 사람에게 배우십시오. 직접 만나서 배울 수 있다면 최고입니다. 어렵다면 그 사람의 강의를 듣거나 글을 읽거나 영상을 보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독서광입니다. 워런 버핏은 하루 56시간을 읽는 데 씁니다. 빌 게이츠는 1년에 50권을 읽습니다. 독서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몇만 원으로 수십 년의 경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천하십시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투자 계좌를 개설하십시오. 첫 주식을 사십시오. 부동산을 보러 가십시오.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십시오. 첫 콘텐츠를 만드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하면 길이 보입니다. 가다 보면 더 나은 방법이 보입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 1만 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에 실패하면 배우십시오. 사업에 실패하면 배우십시오. 그리고 다시 도전하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없습니다. 포기만이 유일한 실패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1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당신을 결정합니다. 지금 자기 탓을 시작하십시오. 지금 무리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지금 소득의 주도권을 되찾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운이 아닙니다. 재능도 아닙니다. 태어난 환경도 아닙니다. 생각과 행동입니다. 부자들이 부자 되기 전 보였던 생각과 행동을 따라하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탓을 하고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소득의 주도권을 되찾으십시오. 이 세 가지 현상을 겪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로 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주변의 비웃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불만족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십시오. 책임감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부자가 되기 직전의 신호입니다.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고 말입니다. 부자들은 문제를 만날 때 누구를 탓합니까?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부자들은 어떤 목표를 세웁니까? 남들이 비웃을 정도로 큰 목표를 세웁니다. 부자들은 소득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한 비밀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단지 실천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비밀을 찾아 헤맵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어떤 부동산을 사야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마인드셋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입니다. 피해자로 살 것인가, 주인공으로 살 것인가, 현실에 갇혀 살 것인가,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남이 정한 대로 살 것인가, 내가 선택한 대로 살 것인가. 이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부자들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워런 버핏,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마크 저커버그. 이들은 모두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다른 산업에서 다른 방식으로 부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자기 인생의 책임을 졌고 남들이 비웃는 목표를 세웠고 스스로 소득을 결정했습니다. 버핏은 11살에 첫 주식을 샀습니다. 너무 늦게 시작했다며 자기 탓을 했습니다.
게이츠는 하버드를 중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잡스는 애플에서 쫓겨난 후 다시 돌아와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월급쟁이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주영은 소 한 마리로 사업을 시작해서 현대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병철은 설탕 장사로 시작해서 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시대에는 자본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고 인프라도 없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세우고 이뤄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같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단지 아직 깨어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정해준 대로 공부하고, 회사에서 정해준 대로 일하고, 사회에서 정해준 대로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만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만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당신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정상입니다. 새로운 길은 항상 두렵습니다. 익숙한 것을 벗어나는 것은 불안합니다. 하지만 성장은 불편함 속에서만 일어납니다. 편안한 곳에 머물면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체육관에서 운동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육이 성장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려 근육이 찢어지고 아플 때입니다. 그 고통을 견디고 나면 근육이 더 강해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함과 고통을 견디고 나면 더 강해집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불편함, 고통, 불만족이 바로 성장의 신호입니다. 현재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은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들이 비웃는다는 것은 평범함을 거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변화를 만들어낼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부자가 되기 직전의 신호입니다. 통계를 보십시오. 백만장자의 80% 이상이 1세대 부자입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부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작은 가게 주인이었고, 프리랜서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남 탓을 하지 않고 자기 탓을 했습니다.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라 꿈 같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주어진 소득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습니다. 할런드 샌더스는 65살에 KFC를 시작했습니다. 레이 크록은 52살에 맥도날드를 인수했습니다. 베라 왕은 40살에 웨딩드레스 디자이너로 데뷔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오늘이 당신 인생의 첫날입니다. 당신의 학력이 낮아도 상관없습니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는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리처드 브랜슨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학력이 아니라 생각이 그들을 부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탓을 하는 생각, 무리한 목표를 세우는 생각, 소득을 스스로 결정하는 생각이 그들을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자본이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윈은 18명과 함께 아파트에서 알리바바를 시작했습니다. 투자금은 $60,000였습니다.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를 인수할 돈이 없어서 1년 넘게 투자자를 찾아다녔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가난한 흑인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미국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자본이 부족하다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진짜 자본은 당신의 생각과 행동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십시오. 추상적인 다짐은 의미가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년 안에 순자산 10억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이것을 세부 목표로 쪼개십시오. 첫 해에는 2억, 둘째 해에는 4억, 셋째 해에는 10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첫 해에 2억을 만들기 위해 매달 얼마를 저축하고 투자해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달 300만 원을 저축하고 연 15% 수익률로 투자하면 첫 해 말에 약 3,800만 원이 됩니다. 목표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저축액을 늘리거나 수익률을 높이거나 추가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업으로 월 200만 원을 벌거나 수익률을 25%로 높이거나 지출을 줄여서 저축액을 500만 원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실천 가능한 행동이 나옵니다. 매일 점검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을 적으십시오.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한 일을 점검하십시오. 목표에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라면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이렇게 매일 점검하고 개선하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하루 1%씩만 나아져도 1년 후에는 37배 나아집니다. 이것이 복리의 힘입니다. 습관을 만드십시오. 의지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매번 동기부여를 받아야 움직인다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십시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 운동하고 30분 독서하고 30분 투자 공부를 하십시오. 처음에는 힘들지만 21일만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90일을 반복하면 평생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의지력 없이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환경을 바꾸십시오.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운동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침대 옆에 두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을 수 있게 말입니다. 투자 공부를 하고 싶다면 책상 위에 투자 책을 펼쳐 놓으십시오. 눈에 보이면 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을 없애고 싶다면 환경에서 제거하십시오. 술을 끊고 싶다면 집에서 술을 치우십시오. 스마트폰을 덜 보고 싶다면 침실에 두지 마십시오. 동료를 만드십시오. 혼자 하면 힘듭니다. 함께하면 쉽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만드십시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교환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약속하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실패를 분석하십시오.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십시오. 정보가 부족했습니까? 판단이 잘못되었습니까? 실행이 부족했습니까? 타이밍이 안 좋았습니까? 원인을 찾아서 개선하십시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이 됩니다. 에디슨처럼 생각하십시오. 실패가 아니라 배움입니다. 성공을 기록하십시오. 작은 성공도 기록하십시오. 첫 투자 수익을 냈습니까? 기록하십시오. 첫 부업 수입이 생겼습니까? 기록하십시오. 한 달 지출을 줄였습니까? 기록하십시오.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큰 성공이 됩니다. 그리고 힘들 때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신감이 생깁니다. 계속할 힘이 생깁니다. 감사하십시오.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건강에 감사하십시오. 가족에 감사하십시오. 직장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행복을 만들고, 행복은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는 성공을 만듭니다. 불평하면 불행해지고, 불행하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면 실패합니다. 감사하되 만족하지 마십시오. 행복하되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부자의 마음가짐입니다. 기부하십시오. 부자가 되려면 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시간을 나누십시오. 재능을 나누십시오. 지식을 나누십시오.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주면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부자들은 모두 큰 기부자입니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마크 저커버그는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주면서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꿈을 시각화하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당신의 꿈을 상상하십시오. 10억 부자가 된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어떤 집에 살고 있습니까? 어떤 차를 타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분입니까?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상하십시오. 오감을 동원하십시오.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십시오. 이렇게 시각화하면 잠재의식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입니다. 기회를 보게 됩니다. 행동하게 됩니다. 현실이 됩니다. 확언하십시오. 매일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부자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목표를 이룬다. 처음에는 거짓말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면 믿게 됩니다. 믿으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말은 현실을 만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이미 특별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법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불평하고, 남 탓하고, 현실에 안주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여기까지 읽었다는 것은 변화를 원한다는 증거입니다. 성장하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상위 10%에 속합니다. 이제 행동할 차례입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끝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라도 실천하십시오. 투자 계좌를 개설하십시오. 목표를 종이에 적으십시오. 자기 탓을 시작하십시오. 부업 아이디어를 구상하십시오. 무엇이든 좋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거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10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실천을 시작한 당신과 실천하지 않은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실천한 당신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 실천하지 않은 당신은 여전히 월급에 의존하고, 회사에 매여 있고, 미래를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 탓을 하고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소득의 주도권을 되찾으십시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순간 당신은 부자가 되기 직전의 90%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만간 진짜 부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이제 깨워낼 시간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하루에 딱 5가지만 바꾼다면 10년 후 통장 잔고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21명의 자수성가 억만장자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습관을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이들은 모두 동일한 5가지 패턴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는 특별한 재능이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의 차이였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이 5가지 습관은 너무나 간단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수십조 원의 부를 일군 사람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진짜 비밀입니다. 챕터 1. 새벽 5시 30분의 비밀. 부자들은 왜 남들보다 3시간 먼저 일어나는가? 부자들의 하루는 새벽에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자수성가 억만장자들은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이 조용한 이른 아침 시간에는 특별한 에너지가 흐릅니다. 아무도 전화를 걸어오지 않고 이메일도 오지 않으며 회의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펼쳐집니다.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합니다. 방해받지 않고 깊이 생각할 수 있고 하루를 계획할 수 있으며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에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엄청난 심리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그날 하루를 활기차게 만드는 추진력이 되고 스스로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찍 일어나는 것이 수면, 시간을 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억만장자는 하루 4시간만 자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반면 어떤 이는 8시간 이상 자야 컨디션이 좋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면 시간이 아니라 일찍 일어나서 확보하는 그 고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일찍 일어나려면 당연히 일찍 자야 합니다. 밤늦게까지 의미 없는 약속을 잡거나 사소한 업무를 처리하는 습관이 있다면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잠이 적게 드는 체질이라면 수면 시간대를 조절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른 기상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강제로라도 아침 약속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새벽 운동 모임에 참여하거나 일찍 출근하는 동료와 카풀을 약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 몇 주는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원하는 시간에 눈이 떠지게 됩니다. 이런 반복적인 행동이 몸에 각인되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챕터 2. 부자들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들. 건강 투자가 곧 돈 투자인 이유. 건강한 음식만 매일 섭취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억만장자들은 자신이 입에 넣는 모든 것에 주목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건강이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큰 권력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의미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식사와 몸에 해로운 음식들은 피곤한 일상을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건강한 음식을 먹어 근육을 키우고 몸을 단련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이란 지방, 콜레스테롤, 트랜스 지방, 설탕, 소금 함량이 낮은 음식들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꾸준한 영양제 복용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근육을 키우면 체질이 개선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체질은 타고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바꾸기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꾸준한 근력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체질 자체가 변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무게를 줄이거나 근육을 키우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몸 전체의 시스템이 바뀌고 에너지 레벨이 달라지며 집중력과 사고력까지 향상됩니다. 노르웨이의 한 억만장자는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10km를 달립니다. 그는 날씨나 장소에 상관없이 이 습관을 유지하며 심지어 아침 6시에 비행기를 타야 하는 날에도 새벽 3시에 일어나 운동을 합니다. 이처럼 운동은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한두 번 열심히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지속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명상과 금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억만장자들은 음식을 과하게 먹지 않으며 건강에 해로운 음식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운동과 마찬가지로 규칙적인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흥미롭게도 억만장자 중에는 흡연자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평생 담배를 피운 적이 없거나 젊은 시절에 끊은 사람들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부를 지키는 것임을 그들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챕터 3. 지식이 돈으로 바뀌는 순간. 독서가 만드는 놀라운 변화. 부자들은 일반 대중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지식을 흡수합니다. 지식과 경험을 쌓아 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꾸준한 학습입니다. 지식은 직접적으로 돈이 됩니다. 더 많이 알수록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일을 잘하면 더 많은 수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 억만장자는 후배들에게 딱 하나만 조언한다면 무엇을 말하고 싶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식을 쌓으라고 권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특히 일상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과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에 관해 많이 배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 중퇴 출신으로 14살까지 문맹이었습니다. 하지만 독학으로 읽고 쓰는 법을 배웠고 경영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스스로 습득했습니다. 학습이 그를 세계 최고의 기업가로 만든 것입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은 의뢰 아침에 경제신문을 읽는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억만장자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흡수합니다. 철학이나 문학 작품을 읽는 사람도 많고
어떤 이는 경영서는 평생 한 권밖에 읽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추리소설이나 과학소설을 즐기는 억만장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습관 자체입니다. 학습을 습관으로 만들고 싶다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흡수하지 말고 가치 있는 지식을 선별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자신의 관심사와 멘토들의 추천에 따라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목록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현재 당면한 과제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선택했다면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학습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른 아침이나 점심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 같은 규칙적인 시간에 지식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표시하거나 자신이 배운 것을 바탕으로 메모하고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실천할 일들을 적는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식은 단순히 머릿속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질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챕터 4. 생각하는 시간이 돈을 만든다. 사색이 주는 놀라운 힘. 억만장자들은 하루 중 반드시 일정 시간을 내서 혼자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명상을 하면서, 어떤 이는 운동 같은 활동에 집중하면서 사색에 빠집니다. 사색은 단순히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이나 대화를 통해 얻은 정보를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사색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고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게 해줍니다. 업무에서 중대한 실수를 했다면 그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다르게 할 수는 없었는지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무엇보다 사색은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놀라운 영감을 얻는데 탁월한 방법입니다. 억만장자들은 한결같이 사색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만큼이나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 소셜미디어, 메시지, 이메일이 쉴 새 없이 주의를 빼앗아갑니다. 이런 환경에서 의식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매일 사색하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이 시간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생산적인 시간일 수 있습니다. 깊은 사색을 통해 얻은 하나의 통찰이 수개월간의 노력보다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며 다음에 집중해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챕터 5. 게으름을 이기는 철저한 규율. 억만장자들의 자기관리 비법. 억만장자들은 규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높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운동과 마찬가지로 사업이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꾸준히 전념해야만 원하는 성과가 나옵니다. 이것을 실행하려면 수십 년간 매일같이 단련해야 합니다. 물론 억만장자들도 초인이나 로봇이 아닙니다. 때로는 게으름을 피우고 싶어지기도 하고 쉬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과 성공한 사람들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억만장자들은 이럴 때 스스로 느슨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폴란드의 한 억만장자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먼저 억지로라도 싫어하는 일부터 한다고 합니다. 원래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자신을 채찍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체계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체계적으로 행동하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날마다 자기 안에 있는 게으른 자아를 설득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게으른 자아는 계속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늘은 너무 늦게 일어났어. 바빠서 시간이 없어. 몸 컨디션이 안 좋아. 하지만 그는 그런 자신에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안 돼. 자신을 속이지 마. 넌 그냥 게으름을 피울 뿐이야. 그리고 곧바로 운동하러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자신과 싸우며 결단력을 길러왔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명확한 목표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닙니다.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기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반면 억만장자들은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습관을 모두 열심히 지키며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한번 정한 규칙은 반드시 지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조건들은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삶을 책임지고 발전시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방황하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성과를 이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의 차이가 10년, 20년 후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하루라도 빨리 억만장자들이 날마다 실천하는 이 5가지 습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일찍 일어나서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고 건강한 음식으로 몸을 단련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고 깊이 사색하는 시간을 가지며 철저한 규율로 자신을 관리하십시오. 이 5가지를 실천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이 아니라 스스로 바람이 되어 보십시오.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공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도 억만장자들과 같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챕터 6.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인드. 부자들이 실수를 대하는 방식. 지금까지 소개한 습관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실행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억만장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일단 시작하고 과정에서 조정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해야 할까? 저 투자를 해야 할까? 지금이 적기일까? 나에게 능력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동안 귀중한 시간은 흘러갑니다. 하지만 부자들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지면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실패를 다르게 정의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실패는 끝을 의미하지만 억만장자들에게 실패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그들은 실패에서 귀중한 데이터를 얻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시도를 개선합니다. 실제로 많은 억만장자들이 여러 번의 사업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 망했고 두 번째도 실패했으며 세 번째에서야 겨우 성공의 발판을 마련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차이점은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서 다시 시도했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런 실행력을 키우려면 완벽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평생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80% 정도 준비가 되었다면 일단 시작하십시오. 나머지 20%는 실행하면서 채워나가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 사례들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실패했을 때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당신이 무언가를 시도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실패를 경험했다면 거기서 배운 점을 정리하고 다음 시도에 반영하면 됩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공의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챕터 7.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부를 지배한다. 시간 관리의 핵심 원리. 억만장자들에게 시간은 돈보다 귀중한 자산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 관리에 매우 철저합니다. 단순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에 시간을 집중시킵니다. 시간 관리의 핵심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해야 할 일이 20가지라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3가지를 최우선으로 처리합니다. 나머지 일들은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나중에 해도 되거나 심지어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만장자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합니다. 아침에 에너지가 가장 높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해치우는 것입니다. 이메일 확인이나 회의 같은 것들은 오후로 미룹니다.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들을 먼저 처리함으로써 장기적인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그들은 시간 낭비를 철저히 경계합니다. 의미 없는 회의, 불필요한 약속, 생산성 없는 대화를 최소화합니다. 누군가 만나자고 하면 무조건 응하지 않습니다. 그 만남이 자신에게 어떤 가치를 가져다 줄지 판단하고 가치가 없다면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시간을 블록 단위로 관리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루를 여러 개의 시간 블록으로 나누고 각 블록에 특정 작업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6시부터 8시까지는 전략적 사고 시간, 8시부터 10시까지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작업, 10시부터 12시까지는 회의 시간 이런 식으로 정해놓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 블록을 신성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전략적 사고 시간에는 절대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한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아무리 중요한 이메일이 와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합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훨씬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챕터 8. 인맥이 아닌 가치로 사람을 만나라. 관계의 질이 부를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인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좋은 인간관계는 성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억만장자들이 인맥을 대하는 방식은 일반인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무작정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만듭니다. 인맥의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명함을 100장 모으는 것보다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5명을 만드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억만장자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관계에도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또한 그들은 관계를 맺을 때 항상 먼저 베풉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가 장기적으로 훨씬 강력한 네트워크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기억하고 나중에 반드시 보답하려고 합니다. 억만장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하나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똑똑한 사람인 모임에 있다면 그 모임을 떠나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성공한 사람들, 자신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들, 불평만 하는 사람들, 발전 없이 같은 자리를 맴도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둡니다. 이것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당신이 가장 자주 만나는 5명의 평균이 바로 당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회성 만남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상대방의 근황을 챙기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인맥입니다. 억만장자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신뢰 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챕터 9. 돈에 대한 관점을 바꿔라. 부자들의 돈 철학. 부자가 되려면 돈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부터 바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돈을 일하게 만드는 도구로 봅니다. 그들에게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자원입니다. 억만장자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소비에 신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저축하고 투자합니다. 물론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쓰지만 불필요한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비싼 차를 사는 것보다 그 돈으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가치 있는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것, 교육에 투자하는 것,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가치 있는 지출입니다. 이런 지출은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반면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 순간의 만족을 위한 충동 구매는 피해야 할 지출입니다. 또한 억만장자들은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즉시 생활 수준을 높이지 않습니다. 수입이 늘어도 생활비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늘어난 수입은 저축과 투자로 돌립니다.
이것이 복리의 힘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어느 순간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상태가 됩니다. 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관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더 많이 쓴다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수입이 적더라도 철저히 관리하고 투자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한 자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억만장자들은 또한 경제와 시장을 공부합니다. 자신의 돈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남에게 맡기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스스로 내립니다. 자신의 돈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챕터 10. 변화를 두려워 말고 앞서가라. 부자들의 혁신 마인드.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통하던 방법이 지금은 통하지 않고 지금 통하는 방법이 10년 후에는 또 바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해야 합니다. 억만장자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기회로 활용합니다. 그들은 항상 미래를 내다봅니다. 지금 무엇이 유행하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이 필요할지를 생각합니다. 남들이 아직 알아채지 못한 기회를 먼저 발견하고 그곳에 투자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큰 성공을 거두는 비결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변화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없으면 살 수 없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혁신적인 변화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변화에 적응하려면 유연한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방식에 집착하지 말고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과감히 바꾸십시오. 내가 항상 이렇게 해왔다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 미래의 실패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억만장자들은 실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작은 규모로 테스트하며 결과를 분석합니다.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고 효과가 없으면 빠르게 방향을 전환합니다. 이런 민첩함이 급변하는 시대에 생존하는 핵심 능력입니다. 또한 그들은 젊은 세대의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트렌드와 기술을 더 잘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챕터 11. 에너지 관리가 시간 관리보다 중요하다. 최상의 컨디션 유지법.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 관리입니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지만 그 시간 동안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하는 일과 지친 상태에서 하는 일의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억만장자들은 자신의 에너지 패턴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언제 에너지가 가장 높은지, 언제 집중력이 떨어지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에너지가 높을 때 배치하고 덜 중요한 일은 에너지가 낮을 때 합니다. 에너지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앞서 말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충분한 휴식도 필수적입니다. 일만 하고 쉬지 않으면 결국 번아웃이 옵니다. 억만장자들도 바쁘지만 반드시 휴식 시간을 확보합니다. 휴식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휴식도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여행을 가는 것도 훌륭한 휴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 머리를 비우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명상, 호흡, 요가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억만장자들 중 상당수가 정기적으로 명상을 한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면의 질도 에너지 관리에 결정적입니다.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며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챕터 12.
장기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라. 10년 후를 설계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 다음 주, 다음 달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억만장자들은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며 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장기적 관점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의 큰 성과를 위해 투자하고 기다릴 줄 압니다. 장기적 사고방식을 가지려면 먼저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10년 후 자신이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십시오. 이 비전이 있으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해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이는 결정도 장기적으로는 큰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일 대신 배움에 투자하는 것, 편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 수익을 다시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 등입니다. 이런 결정들은 당장은 어렵지만 미래의 큰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인내심도 필수적입니다. 좋은 결과는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기다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억만장자들은 이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언젠가는 목표에 도달한다는 것을 압니다. 주변의 단기적 유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빨리 돈을 벌 수 있다는 투자,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사업,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다는 기회들은 대부분 함정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름길을 찾으려 하지 말고 정도를 걸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억만장자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습관들은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찍 일어나고, 건강을 챙기고, 꾸준히 배우고, 깊이 생각하고,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실행력을 키우고, 시간을 잘 관리하며,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돈을 현명하게 다루며, 변화에 적응하고, 에너지를 관리하며,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면 놀라운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모두 실천하면 삶 전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몇 주만 지나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면 습관이 될 것이고 몇 년이 지나면 당신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